자,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누르시면 이렇게 위에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검색을 누르셔서 여기다가 한국농수산TV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1등 마늘 양파고추 만들기 안희영 강사님의 강의 내용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요 버튼을 누르면 밑에 이런 게 생겨납니다. 여기 보시면 1등 마늘 양파고추 만들기 PPT 보기, 여기를 누르시면 안희영 강사님의 그 PPT 내용들이 여기 고스란히 있으니 이걸 참고하시고 농사를 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사 올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오는 거 환영하는 박수를 제일 세게 쳤다고 생각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끝에. 네. 이따가 요거 세트로 2병 드리겠습니다. 이거 갖고 가십시오. 제가 실제로 이렇게 앞에 서서 강의를 시작한 것은 85년도입니다.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150가지 작물에 대한 것을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하도 일을 해가지고 손이 막 부르터가지고서 펴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제가 96년 10월 달에 충남의 홍성농협을 대표하는 새농민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별명이 도깨비입니다. 밤에도 하우스에서 일하고 그래가지고서 그런 농민 심정을 다 알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지금 아마 여기 양파 쪽을 조금 준비를 처음에 했는데 마늘하고 고추 쪽에 더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박을 또 심으신 분 계세요? 수박이요? 수박을 하우스 쪽으로 심나요? 예, 고창 수박 쪽을 많이 영향을 좀 받죠. 고창에. 그래서 이쪽으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수박책을 썼습니다. 수박책에 대한 걸, 매뉴얼 책자에 대한 것을 만약에 이메일을 안 하시면은 그걸 농협 직원이나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낼게요. 그걸 출력을 해가지고 그것만 보시면 수박의 박사가 됩니다. 지금 수박 하우스 한 동에 부여해서 착과가 잘 된 것은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600만 원이요. 일찍 심어서 주먹만하게 다 착과가 된 거. 보통 한 동에 600주가 들어가는데 한 주당 10,000원씩입니다. 밭자리로. 그런데 그 조금 늦게 심어가지고서 착과를 하려고 그랬던 게 전번주에 또 한 10일 전에 미세먼지 때문에 흐린 상태에서 착과가 안 돼가지고서 지금 착과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어느 상태세요, 수박이? 이제 14마디. 나가요? 이제 금방 꽃피고 이제 수정을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이제 수박을 예를 드는 거예요. 수박의 경우에 바닥에 유박비료가 좀 많이 들어가고 세력이 세면 있잖아요. 나중에 실제 비대할 땐 좋지만은 처음에 꽃이 맺히는 건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수박에서는 20일차에 있잖아요. 20일차에 인산가리 비료를 살짝 밀어줘야 돼요. 인산가리를. 많이 넣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디가 좀 영향이 있어서 조금 나가다가 인산가리가 들어가면 뿌리가 있잖아요. 잔뿌리가 더 많이 뻗으면서 뿌리가 완성되는 시점이에요. 20일차가. 그러면은 땅속에는 여러 미량 성분을 골고루 빨아들이면서 꽃가루가 좋아지게 되고 거기서 꽃이 좋은 꽃이 피게 되고 거기서 꽃가루가 많이 나온 노란색의 탐스러운 꽃이 피게 되면은 꽃가루 수정이 기차게 잘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씨가 수박에 골고루 박히게 되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열매 종자 미끈미끈거리죠? 그 종자가 성숙해 가면서 과육을 비대시키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서 열매가 똑고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또 연면적으로 이 연면 살포는 있잖아요. 한 수정을 하기 일주일 정도 전에 마그네슘이 됐든 특히 마그네슘 쪽을 주면은
햇빛을 받아가지고서 꽃가루를 만드는 힘이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약간 야 세력이 좀 세다 그렇게 해서 착각가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렇게 한 포장들도 마그네슘이 들어가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탄수화물을 만들면 수정이 기차게 잘 됩니다. 그래서 올해 수박 심으신 분들 그렇게 착과가 100% 돼가지고서 아마 시세가 좋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책을 지금 한 10권을 썼습니다. 딸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쪽파 하신 분 혹시 계세요? 쪽파? 쪽파에 대한 책, 또 취나물 뭐 이런 뭐 계속해서 우리 재배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작물에 대한 걸 많이 만들고 있고요. 또 아까 덕성 농약사 갔더니 또 이 보니까 참깨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참깨의 경우에서도 한 평에서 최대 목표가 1kg 나오는 게 목표입니다. 1kg. 지금 한 0.5kg, 한 150kg까지 보통 나오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투입을 하면은 한 200kg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주 농업기술센터 가가지고 거기 땅콩 강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혼났어요. 진짜 솔직히 나. 강의 다 끝나고 나서 박수 치면서 있잖아요. 어디 갔다 이제 왔냐고. 좀 진작에 와서 강의를 하죠. 그런 쪽으로는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0시간을 거의 농업기술에 투자를 하고요. 저는 94년도 후계자 출신이고 5년도 전업농이고 6년도 선도농이고 새농민을 해서 농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85년도부터 강의했다는 것은 농대를 졸업하고 곧바로 농업기술센터 지도소에 들어가서 원예 담당을 하면서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운 점을 항상 느끼고서 그때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가 고추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가지를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가 이렇게 처음 인사 올리고 이렇게 한번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불러주시면 또 현장에서도 마늘 생육을 보고 A급을 만든 방법, 양파에 대한 거, 여러 가지 고추에 대한 거, 특히 고추에 대한 거를 진짜 저는 터널 고추의 경우에 평당 4근이 기본입니다. 작년 7월 중순에 했잖아요. 물고추, 홍고추가 1kg에 5,000원씩 팔렸습니다. 5,000원씩. 그렇게만 물고추 나오면은 진짜 다 대박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모두싹하고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유튜브에 한 40만 건이 올라가 있어요. 아주 대단하게 많이 유명하신 분이고요. 한번 이 농수산 TV라는 거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농수산 TV를 치면은 이런 관련된 동영상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마늘에 대한 거, 양파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또 배추 뿌리병 좀 많이 생기죠. 배추 뿌리병. 예, 안 생기세요? 안 생깁니다. 그거 생기면 억장이 무너지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거부터 먼저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바닥에다 비닐 깔고 우리가 재배하시는 분이 있어요. 흙에서 하지 말라고. 그런데 물 주다 보면 비닐 다 밟고 다니면 있잖아요. 거기 병균들이 있는 게 물이 빠지지 않다 보니까 포트 밑으로 스며들어서 그렇게 되면 전부 다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벼농사 끝나면은 육묘 있잖아요. 삼파 묘판. 그걸 씻어가지고서 한번 말려놨다가 나중에 배추 묘상 할 때다가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거기다 깔고 그 위에다가 묘판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안 걸려요. 그 다음에 그때 배추면은 22일 묘를 키우는데 그 어느 순간에 우리가 벼룩잎벌레가 갉아먹게 되고 그러고서 웃자라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육묘상에서 문제가 좀 많아요. 육묘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배추 뿌려뿌리 다 옵니다. 심지어 요새는 밭에 가서 오는 게 아니고 묘상서부터 덩어리가 달려가지고서 그러면은 잔뿌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시들어버려요. 그게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배추 이파리가 서로 닿을 때가 되면은 한 15일 차가 됩니다. 15일 차, 그러고서 한 20일 차 그때 2번 정도 모두싹 있잖아요. 모두싹을 분무기로 흠뻑 뿌리던가 아니면 조리에 타가지고 뿌리면은 그럼 뭐냐면은 뿌력병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또 확실한 건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싹을 우리가 500배나 또 아니면 250배에서 500배까지 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타가지고서 거기다 포트를 살짝 담궈서 얘들을 물을 먹인 다음에 씻게 되면 안 걸립니다. 곰팡이가 못 들어와요. 뿌리옥병은
심고 나서 30일차까지 뿌리옥이 균이 못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조금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처음에 한 달 동안에 안 들어오게 친정을 해서 심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돼가지고서 우리가 생겼다 그럴 때는 우리가 모두싹을 타가지고서 그걸 관주로 우리가 딱 주게 되면은 묻으면은 뿌리가 다 물러지면서 다 새로운 뿌리가 납니다. 그래서 뿌리옥병이 어떻게 보면 배추 농가에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줄포에서만큼은 뿌리옥병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고요. 양파가 조금 이쪽에는 농가가 별로 적지만 좀 그래도 봐주십시오. 지금 이게 쭈꾸미입니다. 쭈꾸미. 봄에 4월 달에 알을 낳아요. 그래서 지금이 제일 맛있습니다. 근데 지금 무안서부터 시작을 해서 쭈꾸미병이 엄청나게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줄기가 다 찌그러졌어요. 이렇게. 이게 쭈꾸미병입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안에서는 아주 대재앙이 왔다고, 이거 이래가지고선 무안에 양파의 미래가 없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보조 사업을 몇 건을 했고요. 또 그러고서 거기다가 무안 쪽에다 이제 대체작물로 감자를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감자 종구를 조그만 걸 만드는 것을 50억짜리 공장을 세워서 양파를 뭐냐면 감자로 좀 바꾸려고 그 정도까지 좀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잘 보십시오. 지금 이게 쭈꾸미병 대책 있잖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 모두싹에다가 은나노클린하고 알가토네코, 알가토네코는 영양제로 미량 성분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골고루 들어가서 조절을 해주는 거고, 은나노클린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살균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싹은 이 조직을 충실하게 하면서 생육을 건전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게 마늘입니다. 마늘의 경우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마늘도. 쭈꾸미병 마늘에 나와요. 인편류에. 자, 이게 더 심해진 거죠. 이게 꼬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예전에는 이걸 춘부병이라고 해서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봤어요. 근데 춘부병이 아닙니다. 이건 왜 그러냐? 추비 주는 타이밍하고 생육 타이밍이 안 맞을 때 생깁니다. 그리고 연작을 한 상태에서 유황이 없을 때 그럽니다. 유황이 없으면은 차가운 날씨 속에서 제대로 물질들이 이동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되게 복잡하죠? 이걸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마늘, 양파, 대파 이런 인편류에서 그 이파리가 뭉친 게 인편류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 유황하고 붕소, 칼슘, 마그네슘 이게 부족하게 되면 발생하는 게 바로 쭈꾸미병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 계속 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이 쭈꾸미병을 녹균병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녹균병은 이게 포자가 이렇게 번지면서 하얗게 되면서 우리가 병관이 보이게 되는 게 녹균병이에요. 그렇죠? 절대 녹균병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원래 이런 마늘, 양파, 이런 대파의 주산지들은 바닷가 쪽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거의 바닷가예요. 그 이유는 바닷물 속에 97%가 물이고 3%가 있잖아요.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유황 쪽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바닷바람에 증발된 것이 바로 마늘, 양파밭에 연면살포를 했을 때가 최상품이 나오고 생육장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닷바람에 영향을 못 받는 데서 계속 연작을 하다 보니까 마늘, 양파가 좋아하는 성분 중에서 특히 유황 쪽을 많이 섭취를 해요. 심지어 저 무안 쪽에 해질반도 가면요,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가서 바람이 좀 되게 많습니다. 거기서는 식당에서 식사가 끝나면은 후식으로 사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양파가 나옵니다. 오봉에다가 칼하고 양파가 나와요. 그걸 깎아서 드시면은 과일보다 더 맛있게 나옵니다. 바로 유황이 들어가면은 맛이 기차게 좋아집니다. 장애가 없어집니다. 모든 물질이 이동을 잘하기 때문에. 자, 이게 녹균병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모두싹, 은나노클린, 아리캡 이렇게 쓸 때도 잘 들고요. 이게 녹균병의 변형종들입니다. 이걸 녹균병 때문에 꺾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쭈꾸미병을 녹균병이라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가 벌써 찌그러져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찌그러져서. 요 시점이 언제냐? 실제로 요즘 같은 날씨에서 월동을 해가지고서 뿌리가 뻗는 시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뻗는 시기가 있습니다. 마늘하고 양파에서 이쪽 줄포 쪽에서 그 뿌리가 뻗는 시점을 제가 볼 때는 2월달 11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월 10일.
더 빨리 보면은 오일로 봐요. 오일로. 그게 뿌리가 언제 처음에 먼저 뻗어 나가고 요때 사실은 NK 추비가 이때 들어가야 돼요. NK 추비가.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최소한 열흘 정도는 더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때 2월 18일, 19일 날이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때 뿌려놓고서 19일, 20일 날에 흡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20일이 되면은 그때는 뿌리가 뻗는 게 아니고 이파리가 뻗는 쪽으로 영양분이 다 쏠려버리면은 이파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 버립니다. 그 순간에 뿌리고 나서 비가 오게 되면은 수분이 축축하죠. 축축한 상태에서 얘들이 질소질이 우리가 추비를 요소 위주로 주는 사람들이 쭈꾸미병이 더 많습니다. 요소가 물에 잘 녹아요. 추운 상태에서도. 그 순간에 요소기가 더 깔리게 되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소가 욕심이 많아가지고서 얘들이 다른 성분이 흡수를 방해를 해버려요. 그 중에서 제일 방해를 하는 게 칼슘하고 붕소를 방해를 해요. 그럼 붕소는 생육을 조절해서 이 양파나 마늘 이파리 모양을 반듯하게 뻗게 만드는데 흡수가 안 되고, 다음에 칼슘은 있잖아요. 흡수를 안 되면 뼈들을 못 만들다 보니까 찌그러들게 되는 거예요. 이 기능을 유황이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은 전부 다 이동을 시키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질소질만 올라간 상태에서 변형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비는 일찍 준다. 그거 하나 하고, 다음에 또 하나. 추비로 질소 요소 위주로 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NK 복비를 줘야 돼요. 그걸 풍농이 됐던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비료들이 많습니다. 추비 비료가 많습니다. 그 비료들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돼요. 그 속에 어떤 것은 붕소가 0.1% 있는 게 있고 0.2% 있는데 0.1 차이가 되게 큰 겁니다. 그리고 마그네슘하고 칼슘하고 그것이 잘 혼합되면서 나중에는 유황까지 좀 들어있는 건데, 그때 유황을 공급하는 것은 모두 싹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A급 마늘이나 양파를 수확을 할 때는 있잖아요. 1차 추비라도 날씨가 추운 것 같더라도 있잖아요. 벌써 마늘들은 밑에 자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추비를 주기 하루 전날 그때 모두 싹을 치고 그 다음날 추비를 주면은 쭈꾸미병이나 장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양파나 지금 녹균병 생기고 마늘에 잎마늘병 생기는 건요, 이 겨울 날씨가 이 정도 날씨면 있잖아요. 벌써 심어서 파종을 하고 심고 그래가지고서 11월 달에 벌써 병이 많이 걸린 겁니다. 특히 녹균병이 고질적으로 안 잡히는 건 있잖아요. 벌써 걸려서 포자가 있잖아요. 이파리 속으로 뚫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뿌리더라도 미끄러지면서 방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월동하기 전에 마늘이나 양파에 대해서는 약제를 2번을 뿌리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한 번은 우리가 10월 20일 정도에 우리가 파종을 하고 그랬다면은 11월 상순 정도에 그 정도에 이파리가 삐져 나오고 좀 자라고, 또 그동안에 양파의 경우는 물을 또 많이 줬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뿌리가 뻗을 때 뿌리가 더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있잖아요. 생각보다 양파 있잖아요. 양파도 그렇고 마늘이 뿌리가 늦게 나오는 작물입니다. 뿌리가 잘 안 나와요. 또 물이 없으면 더 안 나와요. 그래서 물을 그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흙이 튀기면서 병균이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먼저 1차적으로는 뿌리 밝은제하고 모두싹하고 거기다 뿌리 밝은제를 넣어가지고서 1차를 뿌리게 되는 거고, 다음에 11월 말 정도에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에 한 번을 더 우리가 방제를 하는데, 그때 뭐냐면은 조직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는 칼슘이 최고입니다. 칼슘. 그 순간에 칼슘을 넣어가지고서 2차 방제를 들어가야지만이 마늘에서 잎마늘병하고 양파의 녹균병을 우리가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방제가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가지고서 일찍서부터 움직이면서 병이 진전이 됐는데, 그게 거기서 요소 비료가 딱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조직이 확 올라갔을 때, 그때 쭈꾸미병이 생기고 장애가 더 심해지고 잎마늘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추비를 일찍 준다는 거, 그러고서 그 다음서부터 정확히 한 달이 지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는 구가 클 시점이 오게 돼요. 그래서 그 시점에 우리가 2차 추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NK 복비를 줘야 되고, 거기도 우리가 2차 추비 줄 때는 반드시 하루 전날에 모두싹하고 우리가 칼슘제, 이때는 칼슘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조직을 튼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면은 장애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 인근에서 우리가 이런 파 종류 또 마늘 종류 여기에 이 모두싹 하나 가지고만 치게 되면은 얘들은 3가지 기능을 해요. 하나는 녹균병서부터 입마른병, 흑반병 이런 병에 대한 거, 또 흑색성 균핵병에 대한 거 이런 것까지 다 방지가 다 되고요. 다음에 벌레에 대해서 파에서도 총체벌레가 되게 많습니다. 총체벌레, 다음에 이꿀파리 이런 여러 가지 벌레에 대해서도 다 잡아주고, 다음에 생육을 촉진을 하는 물질을 이동을 시켜가지고서 우리가 마늘이 이파리가 길어졌어요. 삐쭈각이 길어지면 이렇게 길어지면 있잖아요. 뿌리에서 이동을 제일 못하는 게 칼슘이 이동을 못해요. 얘들이 고질적으로 이동 자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끝에 이파리가 하얗게 마르면서 그쪽으로 우리가 병들이 들어오게 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걸 있잖아요. 유황하고 칼슘을 치게 되면은 끝에까지 유황이 이동성을 되게 좋게 합니다. 물질들을 이끌고서 또 땅에 땅부자 입자 넣어서 유황 입자에 들어가면은 그 유황섬을 또 끌어들여 가지고서 끝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끝이 절대 마르지가 않습니다. 아주 신기할 정도로 아주 싱싱하게 되게 좋습니다. 그렇게만 관리하면은 병하고 이 중에 대한 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지금 이게 바이러스 증상입니다. 마늘에서. 바이러스입니다. 요게. 의외로 지금 바이러스가 되게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 상인들은 이걸 알아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심한 거는 단가를 내리던가 잘 안 살라고 그럽니다. 바이러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꼭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경감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경감제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되고, 특히 이런 그 생육이 문제가 있을 때, 장애가 많을 때는 바이러스가 더 심하게 합니다. 장이 순조롭게 할 때. 그래서 이게 모두싹을 치게 되면은 물질의 이동과 그런 게 순조롭게 다 됩니다. 그리고 잎이 싱싱하고 윤기가 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확실히 덜 걸리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자, 그래서 양파 녹균병은 쭈꾸미병입니다. 그래서 쭈꾸미병은 비료 흡수 장애이지 이게 녹균병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으셔야 되고요. 이런 증상의 관찰과 여러 가지 걸 시기적으로 안 맞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양파 심으신 분들은 녹균병 약 중에서 좋은 걸 골라봤어요. 그 중에서 여기서 역루산이라는 게 좋아요. 약이 요게 녹균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잘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있잖아요. 스트로비, 헤비치, 프로키온이 있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카브리오 A입니다. 카브리오 A를 우리가 액상수화제로 만든 게 프로키온이에요. 제일 그 살균력이 제일 좋아요. 그러고서 기존에 이 옆에 있는 카브리오는 경농에서 만든 카브리오 유제입니다. 유제. 그게 그렇게 하고 오티바는 그냥 보통이고요. 골드나 뭐 균디스, 다스마 이런 걸로 하고요. 또 포르투나도 요 계통이 좀 틀린 쪽으로 했어요. 다음에 커튼이 경우에도 잘 잡고요. 작년부터 새로 나온 이스탄은 다른 이름으로 긴텍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녹균에 잘 잡는데 좀 비싸요. 그래서 또 1등탄도 있고, 또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무인헬기용으로 등록된 겁니다. 요게 다 녹균병 약인데 무인헬기용으로 미리카트가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나가고 젠프로도 그렇고 긴텍 그리고 조르백 바운티 이런 약들이 우리가 대표적인 약제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프로키온, 모두싹, 알가톤 에코 이것을 추천을 하면은 쭈꾸미병하고 녹균병을 동시에 다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친환경 유기농자재로 등록된 모두싹이고요. 이 성분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 사종 모두싹은 있잖아요. 영양제 성분, 아미노산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규산, 목초에 또 여러 아연, 붕소 이런 걸 다 넣어가지고서 우리가 이 사종 모두싹을 만들었습니다. 영양제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 살균 성분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 쓰느냐? 지금처럼 조금 구가 비대해서 영양분이 좀 필요할 때, 이럴 때 쓰시면 좋습니다. 특히 마늘이나 얘들은 너무 영양분이 오랫동안 가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면에서는 4월 달에 요 한 달 정도만 쓰고 그 다음에 모두싹을 쓴다 그럴 때는 영양이 없는 걸 써야 됩니다. 왜냐면 그때 우짜라 뿌리면 안 돼 버려요. 그래서 모두싹이 양파, 마늘에도 이게 4월 달에 괜찮지만은 또 그 이전에 4월 이전에는 이 초록색으로 있잖아요. 영양이 없는 걸 쓰는 것이 좀 이 빨간색 모두싹은 성능은 되게 좋은데 특히 고추 쪽을 재배할 때 있잖아요. 엄청 좋습니다. 영양을 많이 잡아먹는 게 고추 쪽이에요. 고추는 계속해서 영양이 떨어져요. 마늘, 양파에도 녹균, 무름병, 흑색성은 다 돼 있는데요. 이게 한 가지 약재가 고추, 탄저병, 탄저병도 되고 모카 진드물도 등록돼 있어요. 그러고서 여기 전박이 응애가 있잖아요.
고추에서 6월 중순이면은 마늘 그 고추 이파리가 멸치처럼 노랗게 말라 비틀어지는 그게 참원증입니다. 참원증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꼭 세순을 가해를 해요. 그래서 그 참원증에 아주 기차게 잘 방제를 하고요. 고추, 진딧물, 총채벌레 잘 잡습니다. 잘 잡아요. 다만 조금 몇 마리 있을 때 약간 예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초반에 방제를 좀 해주는 것이 더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만약에 총체가 좀 많이 보인다 그럴 때는 거기다가 총체벌레약, 우리가 부메랑이나 펜텀이나 이런 걸로 같이 섞어가지고 주게 되면은 방제가 더 확실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작년도까지 등록된 약재입니다. 그 등록된 상황이에요. 근데 올해 있잖아요. 또 여기다가 고추, 갈색 전문이병, 무, 마늘, 잎마늘병, 흑반병까지 동시에 이게 올해 상반기에 다 추가 등록을 다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약재가 이렇게까지 많이 등록된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거를 있잖아요. 그냥 유황약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미생물 농약입니다. 미생물. 여러분 농약 중에서 우리 수박을 하시는 분들은 영일바이오하고 프로육신을 잘 알 겁니다. 얘들은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 동시에 방제를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600가지 농약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직 한 가지 영일바이오만 농약 잔류 검사에서 예외를 받았어요. 잔류 검사는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가장 인간의 안전한 물질이라고 판명을 받았기 때문에 잔류 검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그 원재를 대는 일본을 가서 보게 되면요. 대형 탱크, 막걸리 만드는 주저하는 탱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게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미생물을 있잖아요. 유용한 미생물, 그리고서 항균력 있는 미생물, 방성균을 있잖아요. 대량으로 증식을 하는 것입니다. 대량 증식하면서 거기서 항균 물질을 뽑아내고 생육촉진 물질을 뽑아내가지고서 한 거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면서도 이런 그 병에 대해서 배추 뿌리병까지도 우리가 87%죠? 이게 방제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약효를 발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육촉진 효과, 물질 이동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유황을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유황을 첨가를 한 것이지 절대 유황약재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미생물 농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친환경으로. 그렇게 하고 간혹 사람들께서는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뭐 치면은 비닐로가 삭지 않냐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저희는 유황이 있잖아요. 원래 좀 가라앉고 좀 무거우면은 약간 엉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녹이기 위해서 다른 회사 거의 대부분이 유황 제품들은 거기다가 독극물인 가성소다나 그런 걸 넣어가지고서 이 첨가물 때문에 녹이는 용매제 때문에 그 독성 때문에 비닐가 삭는 것이지 유황 때문에 자체로 삭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순수한 유황을 있잖아요. 나노기계라고 물처럼 만드는 나노기계가 있어. 아주 미세하게 갈아가지고서 아까 미생물 성분하고 넣기 때문에 안전하면서 그러면서도 약효가 되게 충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회사들이 뭐 발효가 됐다고 그랬지만은 저희 나중에 전주 공장에 오시게 되면은 전문 발효 공정 속에서 우리가 아주 안전하게 만든 그 시설들을 보시면요. 진짜 첨단 농약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추에 대해서 진딧물서부터 총체벌레 이런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 방제를 다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추 탄저병 때문에 농사 못 짓겠다 그런 분들은 오늘 다 고쳐드립니다. 탄저병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바이러스에 대한 것도 진전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파, 마늘 특히 묘상을 했을 때 요때 우거졌을 때 요때 우리가 양파 그 포트 보게 되면 그 구멍은 조금해서 거의 뭐 손가락 굵기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상토가 요만큼밖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양파 묘 기르는 기간은 45일에서 50일까지 갑니다. 계속 물을 주다 보니까 영양분이 다 빠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묘가 연약하고 물러지면은 나중에 무름병이 되게 많이 걸리고 나중에 녹균병으로 연결이 돼버립니다. 저는 양파 농사는 묘 농사가 50%를 좌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파 묘에 대한 것을 기르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진짜 투입을 해서 우리가 다음번 심을 때 A급 묘를 심는 쪽으로 하고 녹균병 방제도 묘상에서 거의 다 끝나야 돼요. 묘상에서 철저하게. 그러면은 특별히 걱정이 없습니다. 그게. 자, 그래서 이 무름병에 대해서 녹균병 이런 걸 전부 다 동시에 방제를 한다는 거. 그리고 이 녹균병 증상은 이렇습니다. 녹균병. 우리가 마늘에서는 녹균병은 별로 걸리지가 않습니다. 마늘하고 양파는 좀 틀려요. 마늘에서는 잎마늘병 쪽으로 거의 다 걸리게 되고 있고요.
근데 흑색성은 기능병은 동시에 와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전문 약제들을 많이 쓰죠. 이 상태에서 또 당구자 입자가 유황이 들어가면은 확실히 병의 이런 밀도가 확실히 줄어들게 되고요. 이런 입 마른 병입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입 선단부의 칼슘 부족 증상입니다. 칼슘 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깨끗하다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모두싹하고 칼슘 쪽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장애가 없습니다. 원래 단양이라든가 또 아니면 마늘 주산지 의성 쪽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은 석회암 지역이 많아요. 석회암. 그만큼 이 마늘은 석회, 칼슘 성분을 많이 필요한 작물인데 그것이 우리가 너무 땅이 갑자기 뜨거워지면 5월 중순 하순에 뜨거워지면은 칼슘이 못 올라가면은 이파리가 순간으로 다 고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마늘 이파리가 신장 속도가 제일 빨리 때가 4월 중순이에요. 그 4월 중순에 그 이파리 크는 속도를 있잖아요. 이걸 칼슘이 못 따라가면 끝에서부터 입마른병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동성을 더 좋게 하는 이 모두싹하고 칼슘을 넣었을 때가 입마른병이 없이 이 끝이 깨끗하게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흑반병 이런 곰팡이들은 구경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름병은 세균병입니다. 세균. 이게 이 무름병 있잖아요. 원래 4월 말 5월 달에 온도가 뜨거워졌을 때 나와서 냄새가 고약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올해는 1월 중순서부터 이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방제를 할 때는 무름병은 세균이기 때문에 세균을 잡을 때는 모두싹과 좀 100% 안 됩니다. 그래서 모두싹에다가 린나노클린이라고 그러는 세균병 약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늘에서 주로 나오는 게 세균병 약, 이 병이 있잖아요. 무름병하고 입집병이라는 게 있어요. 입이 나오는 지제부 쪽입니다. 이게 이파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바람에 흔들거리면서 끄떡끄떡거리다가 거기가 상처가 나면은 세균이 딱 들어가게 되고 다음에 추비를 주게 되면은 이게 비료가 땅에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이파리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비가 오면 녹아서 그 보온이 물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마늘도 그렇고 양파에 세균성 병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세균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우리가 이 물질을 넣어줘야 되고 아니면은 그 순간에 칼슘을 같이 넣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병이 없이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난하게 키울 수 있고 또 마늘에서는 또 물이 보약이죠. 클 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 그렇지만은 5월, 10월, 20일 되면은 갑자기 온도가 30도로 올라갑니다. 얘들이 제일 좋아하는 온도 있잖아요. 월동작물이에요, 월동작물. 영하 10도에서 다 견디는 월동작물입니다. 얘들이 싫어하는 게 고온이요, 고온. 고온. 그래서 바닷가 쪽이 잘 되는 것은 있잖아요. 봄의 온도가 육지보다는 천천히 올라갑니다. 갑자기 시원하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 시원한 기간이 5월 달에 길면 길수록 마늘 양파가 잘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서해안 쪽의 기후가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5월 점점 이게 뜨거워지는 게 더 빨라지다 보니까 마늘이 쭉쭉 굵어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날짜가 오면 조금씩은 더 커지는 건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온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크는 속도가 늦다 보니까 이 구가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품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있잖아요. 올해는 예년보다도 물 주는 거라든가 시작하는 타이밍이나 이것을 열흘 정도를 땡겨가지고서 우리가 실시하는 것이 그게 되게 큰 기술이라는 걸 강조를 드립니다. 자, 고추에 대한 것. 저는 수십 가지 작물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농사를 지었을 때 어떤 걸 해야지 돈을 벌까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이 홍고추에 대해서 우리가 건고추로 말리는 것은 나중에 홍고추가 가격이 좀 떨어지고 그럴 때 말리는 거고 지금 고추 종자들 판매할 때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한 봉지에 17만 원까지 했어요. 17만 원. 근데 그 17만 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극대과정. 대과정도 아니고 극자가 꼭 들어가요. 고추 길이가 22cm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극조생종. 더 빨라졌어요. 옛날에는 7월 중순대에 땄는데 지금은 6월 말이면 어지간히 붉어져요. 그런 상태에서 터널 재배용, 터널 재배에 적합한 걸 골라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바로 칼라병입니다. 칼라병. 칼라병의 강한 품종이 제일 중요합니다. 칼라병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토마토 반점이죠. 바이러스 그 증상을 보이는 거고요. 대표적인 증상은
이파리가 오글거리면서 검어지면서 뚝뚝 떨어지는 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대부분은 바로 묘상에서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묘상을 보게 되면 이파리가 올그러들고 장애가 생긴 거는 전부 다 총체벌레가 그렇게 맞는 것입니다. 눈에 잘 안 보이지만은 묘상을 가서 보게 되면은 그 옆에 상추 심은 사람, 또 뭐 배추 심은 사람, 뭐 파 심은 사람, 근데 거기서 총체벌레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잡초가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돼요. 우리는 어떤 농사고 간에 결국은 육묘상이 있잖아요. A급으로 깨끗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묘가 A급 묘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기준을 정해야 돼요. 4월 25일 날 심을 때 고추에서 이파리는 13장이 딱 돼야 됩니다. 첫 꽃이 딱 맺혀야 됩니다. 초장은 25cm에서 30cm가 돼야 됩니다. 꽃이 아주 탐스럽게 펴야 되고요. 그리고 뿌리를 뽑았을 때 뿌리가 아주 하얀 뿌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파리 모양은 동그란 색깔이 돼야 되고 엽색은 진한 녹색이 돼야 됩니다. 노래 가지고서 흐늘흐늘해 가지고서 다 쏟아질 것 같으면 그거는 안 심는 게 낫습니다. 결국 우리는 좋은 묘에 대한 것 기준이 아직 너무 없어요. 수박묘도 그렇고 고추묘도. 그런 묘를 기르는 기술서부터 우리가 쌓았을 때 우리는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에 대한 것. 다음에 고추도 육묘 기간이 되게 60일, 프로그 육묘도 60일이고 자가 육묘는 거의 80일까지 되다 보니까 육묘 기간이 길면은 영양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정식하게 한 달 전부터는 영양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영양에 대한 것을. 그렇다고 너무 일찍서부터 영양을 많이 주게 되면 우짜라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신 영양을 줘서 이파리가 검은 상태를 만들어주고 그래야지만이 병이 없으면서 벌레 또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팔리는 종자의 7% 정도는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종자들입니다. 7%. 거기서 7%만 걸리면 괜찮아요. 그러면 7%가 실제로 밭에 나가서는 100% 발현되는 게 아니에요. 상태가 나쁠 때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피해가 거의 없어져요. 근데 그거를 총체벌레들이 재짓 드나들듯이 다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되면 7%가 100%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추는 가면 갈수록 꽃눈을 만들면서 영양 소비가 더 많아지는데 이 고추의 상토는 가면 갈수록 영양이 떨어집니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되냐면 3월 말 요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시점에서부터 영양 관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건가? 그거는 우리 사장님이 아마 잘 아실 걸로 얘기를 많이 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싹하고 영양제 가지고서 미량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는 걸로 엽색을 진하면서 그리고 동그랗게 만들어줘야 돼요. 옆이 이파리가 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활착력이 좋아져요. 그러고 나서 심기 이틀 전에 있잖아요. 우리가 뿌리 밝은제를 반드시 연면살포를 해줘야 됩니다. 얘들은 따뜻한 데서 갑자기 차가운 데로 나갔어요. 그러면 오들오들 거리면서 어떤 포기의 경우에는 5월 말에 가서 쑥 뽑아보면 쑥 뽑히는 게 있습니다. 뿌리 발근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확이 안 되죠. 그래서 이틀 전에 뿌리 발근제를 딱 연면 살포하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준비를 했다가 심자마자 흙냄새를 맡으면서 뿌리가 먼저 뻗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나중에 우리 고추대 뽑아보게 되면은 뿌리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매달렸던 거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위에가 지상부가 올라가 있죠. 그 균형을 나중에 맞추려고 그러면 안 돼요. 처음에 맞춰서 뿌리가 뻗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반드시 뿌리 밝은제 한번 들어간다는 거하고 심고 나서 일주일 되면 있잖아요. 이파리에 물방울이 좀 맺힙니다. 그거는 활착이 됐다는 증거예요. 활착이 되면은 그 순간에 있잖아요. 일주일 됐을 때 다시 한번 뿌리 밝은제, 육묘상에 뿌렸던 거 있잖아요. 100원씩 분무기에다가 거기다가 모두 싹을 넣고 뿌리 밝은제를 넣어가지고서 거기다가 있잖아요. 그 신주 2구짜리 아주 안개처럼 뿜어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서 살살 돌리면서 너무 고추에 힘을 줘서 하게 되면 뿌리가 나오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 뿌리 밝은제를 한 번을 더 주는 게 그게 보약입니다. 그 두 번에 의해서 뿌리가 먼저 탄력을 받아서 가요. 나중에 온도가 오르면은 자동적으로 줄기는 더 뻗어나가고 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 주의하시고요. 자, 춥이 있잖아요. 또 바이러스를 안 걸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얘들이 심고 나서 25일 차에 있잖아요. 1차 추비를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포기하고 포기 사이에 가운데 구멍을 뚫고 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가스가 차서 유박을 많이 줘서 가스가 차서 좀 시들거린다 그러면 미리 뚫어 놔야 됩니다. 가스가 빠져줘야 돼요. 예. 이게 고추에서는 제일 중요한 기술입니다. 1차 추비가. 왜 그러냐면 뿌리가 이제
한 15일 정도 지나면 활착을 해가지고서 서서히 줄기가 올라가면서 분지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이때가 얘들이 고추에서는 요소 비료에 대한 요구도가 제일 높아요. 단백질을 만들고 줄기를 만드는 게 높은데 이 순간에 만약에 요소가 못 들어가게 되면은 얘들이 조직이 약해지면서 그때 바이러스가 걸려버려요. 그래서 이런 특히 진딧물도 바이러스를 옮기고 총체가 옮기는데 총체가 더 무섭게 옮깁니다. 그래서 얘들 초반에 아까 일주일 차에 뿌릴 때 있잖아요. 그때 총체약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근데 모두성만 뿌리더라도 총체가 잘 방제가 돼요. 처음에 잘 안 보일 때는. 그렇게 해서 방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25일 차에 반드시 우리가 NK로 주는 경우도 있고 요소 위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 두 번째에서부터는 NK로 반드시 줘야 돼요. 그래서 25일 차 간격으로 두 번째는 요 측면으로 뿌리가 뻗었기 때문에 요 측면으로 주고 세 번째에서부터는 여기다 줍니다. 무조건 홍고추를 한번 따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뒤돌아서면서 NK 복비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이러스 안 걸려요. 또 하나의 방법은 약을 뿌릴 때 있잖아요. 아까 모두싹에는 아미오산이 들어가 있어요. 아예 처음서부터 우리가 들어가서 일주일 차는 좀 그렇지만 두 번째에서부터는 빨간색 모두싹으로 주게 되면은 이 영양분이 고루 있으면서도 활력을 넘치게 만듭니다. 얘들은 다른 작물보다도 고추가 워낙 분지가 많으면서 영양 소비가 많고 이 비료에 탐이 많은 작물이기 때문에 고추만큼은 빨간색 모두싹으로 곧바로 넘어가도 돼요.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고추는 다 따야 됩니다. 이때 뿌리가 뻗을 때 못 뻗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자, 엽색은 요 상태를 유지합니다. 요 상태.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엽색이 연하다 그럴 때는 여기 뭐 유리 아미노산이라든가 아미노산제를 넣어주던가 그것도 돈이 들어간다 그럴 때는 요소를 한 숟갈씩 잘 녹인 물을 뜨겁지 않은 시간대에 뿌리면은 이파리가 반들반들하면서 좋아집니다. 그걸 우리는 아미노산제로 제가 추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신형 치팔렐린 있잖아요. 새벽에 공기가 깔릴 때 이때 딱 주게 되면은 아주 기차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박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연막 소독기도 이게 치팔렐린 말고요. 연막을 부부 해가지고 연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요새는 논산 쪽은 있잖아요. 그거를 전국을 다니면서 방제를 해주는 팀들이 생겼어요. 뭐 수박이라든가 하우스 한 동에 4만 원씩 받더라고요. 4만 원. 그렇게. 자, 요 색깔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색깔이. 이거보다 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뿌리가 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거. 13장이 돼야 되고요. 요 상태에서 요걸 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기랑 미생물이라고 있잖아요. 병균을 잡아주는 미생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미생물을 여기다 타서 침적을 해서 심게 되면은 이 뿌리가 시들고 역병 들어오고 마르고 그런 게 없이 그 상태에서 뿌리가 물러지는 걸 잡아주면은 뿌리가 100%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심은 거 있잖아. 뿌리가 잘 나왔다고 그러지만은 땅으로 들어가면서 장애를 받다 보니까 제대로 안 나오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뿌리가 2배가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초기의 근권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면역력이 커지면서 이게 방제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박이라든가 모든 작물에 이게 가게 되고요. 이런 증상들이 우리가 얘들이 유박이 가스가 나오는 겁니다. 절대 유박을 믿으면 안 됩니다. 덜 미스된 유박을 믿으면은 이렇게 가스 피해가 열을 받으면서 나오고 물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뿌리 밝은제, 새 뿌리 가지고서 아주 충실하게 오르게 해줘야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 조직을 치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미량 성분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때 추천하는 것을 그렇게 하시고요. 옆 전개하는 거고, 요 세순 장애가 조금 요게 조금씩 약간 총체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되는 거, 이런 것은 있잖아요. 증상은 5월 말까지만 생깁니다. 이건 뭐냐면은 분지가 돼서 새로운 순이 생길 때는 그쪽으로 항상 이 철분이 들어가야 돼요. 철분이 안 들어가면 노랗게 변해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날짜를 까먹고 좀 안 좋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철분이 들어간 영양제를 한 번 정도는 5월 중순 또 5월 하순에 한 번 정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엔 역병이 되게 많이 걸렸습니다. 역병이 뜨겁고 건조해지면서 좀 덜 걸려요. 그 대신 역병이 전염을 하는 시점은 5월 하순입니다. 한 번 정도는 역병약을 뿌리고서 완전히 막아주면은 6월달의 온도에서는 더 이상 역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탄저병 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터널 쪽입니다. 터널 하게 되면은 평균 온도가 되게 올라가면서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들이 생육이 되게 좋아지고 뿌리가 좋아집니다. 일반 노지보다도 2배 정도 수확량이 나옵니다. 품질이 더 좋아져요. 맛이. 또 아주 잘 빠지게 되고. 그래서
다만 밑에다가 호스를 점적 호스를 깔아가지고서 필요한 물과 영양분을 비료 성분을 있잖아요. 처음엔 뿌리 밝은제, 다음에 좀 올라갈 땐 미량 성분제, 다음에는 아미노산제, 또 다음에는 붕소,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생육기비를 줘야 되는 비종이 또 있어요. 그 종류만 잘 맞춘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10월 말까지 엄청나게 땁니다. 뭐 평당 4근. 그러면은 우리가 뭐 말리는데 신경 쓰는 게 아니고 홍고추 가지고서 최대한 따는 대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 모두싹을 넣게 되면 좋고요. 지금 이게 참원주 응애 그 피해 증상입니다. 참원주 응애 노랗게 돼서 마릅니다. 6월 중순 정도에 꼭 생겨요. 이거를 모두싹을 꾸준히 주면은 응애 구경도 못합니다. 또 총체벌레에 대한 것도 잘 방제를 할 수 있고요. 자, 이게 바이러스 증상들입니다. 대표적인 이 증상들이에요. 칼라병이 시초가 이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온기 때 낙화가 되는데요. 이 모두싹을 줘서 고온기 때도 충실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 낙화가 별로 없이 많이 달립니다. 지금 요게 있잖아요. 총체벌레가 물은 흔적들이에요. 요게. 얘들은 이파리가 말리면서 노랗게 돼서 우리가 노랑병이라고 그러죠.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파리가 노란색으로 진한 이렇게 진한 색깔로 되면은 이러면은 다 바이러스를 이겨냅니다. 우리가 요때 벼농사 때문에 추비가 늦다 보니까 고추가 바이러스가 많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추비만큼은 우리 좀 챙겨주고요. 풋고추가 착화되면서 이 비대 속도가 제일 빠를 때가 6월 중순입니다. 근데 실제로 고추꽃이 물러가지고서 칼슘 결핍증이 생기는 것은 7월 초나 6월 말입니다. 근데 요때가 되게 되면은 속에 까보게 되면은 속에가 끝이 있잖아요. 물러져 있는 게 많이 보여요. 그 이유는 비대 속도가 제일 빠를 때 칼슘이 거기까지 못 따라가면은 장애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따내느라고 막 그냥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무조건 칼슘에 대해서는 6월 들어가자마자 칼슘에 대한 것을 위주로 해서 섞어서 뿌려야 돼요. 신장 속도가 제일 빠를 때 그때 모두싹하고 해서 주게 되면은 이런 걸 우리가 이따 칼슘 결핍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전남 영암입니다. 황토 땅에 고추밭 좋은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물도 잘 안 빠져요. 여기서도 평당 4근씩 다 따냅니다. 방법은 바로 뿌리한테 필요한 영양분을 줬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특히 있잖아요. 만약에 좀 낮은 데 심어서 시들고 역병 생기고 그런 포장이 있다고 그러면요. 그런 포장에서는 이 호수나 아니면 연면살포로 붕산이라고 있어요. 붕소 바닥에 잎째 뿌리는 거를 영양제처럼 해서 물에 타는 거 있습니다. 그거를 미리 살포를 해주게 되면은 옆면으로 살포하게 되면 있잖아요. 고추가 장마 때 두둑까지 물이 출렁출렁 거려도 고추가 시들지 않습니다. 안 시들어요. 뿌리를 보호하는 기능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이 가락지 낀다고 금이 가는 거 있잖아요. 금이 가는 게 없어요. 왜 금이 가냐면은 영양분이 내려가다 멈추다 내려가다 멈추다 하면서 되는 건데 붕소가 좀 들어가게 되면은 영양물질을 이동을 정확히 시켜줘 가지고서 한 번에 쭉 뻗게 만들어줘요. 고추가 고가가 없어져요. 매끈해지고 품질이 좋아집니다. 그러한 물질들을 가격이 싸면서도 효과 있는 물질들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서 관주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이 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웃자람을 잡아야 되죠. 자, 주산을 줘야 돼요. 주산. 우리가 왜 이렇게 이 고추가 많이 달렸는데 추비를 안 줘서 이파리가 연합니까 물어보면은 고추가 우쭐할까봐 이게 추비를 못 준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또 탄저병이 심해질까봐. 근데 언제서부터 우쭐하냐면은 바로 허리춤서부터 우쭐해요. 허리춤 정도 오게 되면은 서로 그늘이 지면서 우쭐하거든요. 그 순간에 6월 중순 그때 있잖아요. 한 번을 꼭 주산 영양제를 뿌려줘야 돼요. 벼농사에서도 마디가 길어질 때가 있어요. 길어질 때 주사를 주면은 짱짱해지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영양분이 열매 쪽으로 쏠리기 시작을 하면서 웃자람이 없어집니다. 그 타이밍을 잘 선택을 해가지고서 규산을 우리가 코씨 규산 이런 거 규산을 한 번 꼭 줘야 됩니다. 벼농사 다음으로 규산을 많이 필요한 게 토마토하고 가지 또 그래서 이 고추 이게 가지과 작물이라고 그래요. 이게 되게 필요한데 우리는 그동안에 규산을 안 주다 보니까 탄저병이 되게 심해진 것입니다. 규산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다음에 이 칼라병이 증상들입니다. 이렇게 물컹물컹해지면서 이 분화구처럼 돼 있고요. 다음에 검은색이 전무늬가 막 불규칙하게 막 나오게 되고요. 다음에 이 꼭지가 노래에서 떨어지는 거 되게 많죠. 그렇죠? 이거 건드리면 툭 떨어지죠. 얼마나 신경 쓰여요. 이거는 계저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고추에 생기는 바이러스는 한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계저 바이러스는 완벽하게 질소질 부족 증상입니다. 질소질이 부족할 때 생기는 감기가 걸리는 바이러스예요.
이거는 순간적으로 대포 노즐 가지고서 이런 아미노산 영양제나 아니면 요소를 좀 섞은 그 영양제를 우리가 넓게 뜨겁지 않은 시간대에 뿌려주면은 금방 회복됩니다. 추비가 늦어서 그래요. 추비가 유리 아미노산 이런 거. 자, 그렇게 하고 이 비대기 과실 요 끝에가 다 물러지는 거, 꼬부라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영양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모두싹하고 주게 되면은 전부 다 빨간색 모두싹으로 주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꼬부라진 것이 없이 쭉쭉 펴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게 다 붕소부적입니다. 그래서 뜨거울 때는 붕산을 조금 넣어주던가 아니면 붕산이 들어가 있는 몇 가지 전문 영양제 가지고서 주시면은 이런 증상들이 없어지고요. 이것 때문에 많이 꽃이 망가지죠. 신경 쓰이고. 그렇죠? 이렇게 생기는 것은 6월 말에 이 풋꽃이 비대 속도가 제일 빠른 시점이 6월 중순에서 하순입니다. 이때 주면 늦습니다. 올해는 6월 상순입니다. 6월 상순서부터 칼슘이 좀 효과가 좀 좋은 거 그런 걸 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매끈하게 빠지게 되고 그리고 반듯하면서도 엽색이 요 상태를 유지하면은 진짜 평당 4근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요때 색깔이 들 때 아주 매끈하죠. 매끈하고 요거는 지금 색깔이 제대로 못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요때가 됐을 때 한 번 정도는 마그네슘을 꼭 뿌려야 됩니다. 마그네슘을 뿌리면요 꽃의 맛이 되게 좋아집니다. 꽃의 색깔이 선명도가 되게 좋아져요. 상품성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또 맨날 뜨거운데 자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호스가 들어가서 마그네슘제를 관주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이 김치를 담그면요 마그네슘이 들어가면은 맛이 기차게 좋아지고 그 소비자들이 계속 그 이 꽃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익은 건 빨리 따내야 되고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달리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게 달리게. 그래서 아까 주산을 주고 조직을 치밀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또 한 번 더 있잖아요. 7월달 정도에 웃자할 때가 있어요. 웃자할 때 확실하게 도장 억제제를 있잖아요. 주는 거예요. 도장 억제제는 왜 도장 억제제냐면은 그 성분은 질소질은 하나도 없고 인산 가리질이 있어요. 인산이 생식을 좋게 하고 꽃을 좋게 하는 건데요. 그것을 우리가 8월 5일 정도 되면은 또 꽃이 많이 핍니다. 그 직전에 한번 이 도장 억제제나 인산가리가 있는 걸 주게 되면은 꽃이 많이 오게 되면서 늦게까지 아주 연속적으로 착과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예. 자, 끝에까지 매달리게 되고 그 시점에서 우리가 착색제, 홍고추라든가 SL 살포를 하게 되고요. 자, 병에 대한 거 아까 탄저병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모두싹을 치게 되면 어지간한 병 다 없어집니다. 다만 탄저병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죠. 이 탄저병은 실제로 병관이 그 풋고추가 커가는 시점에 찍히는 시점이 있잖아요.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그때까지는 월동을 했다가 이 땅에 있다가 튀기면서 검은 점인데 잘 안 보이는 점이 찍히는 게 6월 1일이에요. 그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좀 빨라지겠죠. 5월 25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서부터 이 병관이 움직이지 이제 서서히 조금씩 준비를 하는데 얘들 특징은 있잖아요. 풋고추가 좀 커지면서 단맛이 들어야지만이 활동이 더 빨라져요. 병균이 활동이. 그래서 항상 5월 25일 정도 있잖아요. 그때 병이 움직일 때 그 순간에 점이 바뀔 때 그 순간에 탄저병을 한 달 동안 예방을 하는 약제가 델란 쪽이라고 해요. 델란이 제일 그 오랫동안 한 달 동안에 병이 생긴 걸 막아줘 버려요. 초반에 막아야 돼요. 초반에 5월 25일 날.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제 우리 여기 사장님께서 아마 탄저병 약제에 대해서 다른 또 약제를 또 추천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약 얘기하는 것 한 2가지 정도만 더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있잖아요. 이 네오보르도라든가 네오보르도라고 500g짜리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경우를 주는 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탄저병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방제를 델란 또 네오보르도 그다음에 치료제의 경우에서는 치료 만약에 생긴 상태에서는 실바코 쪽이 잘 좋습니다. 실바코하고 카브로에이를 교대로 치게 되면은 거의 다 방제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모두싹하고 혼용을 해가지고 줬을 때 이 방제가는 아주 최고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저병이 하나도 안 생기게끔 우리가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자, 마늘에 대한 거, 이게 지금 잎마늘병이고요. 이게 대서마늘은 보라색으로 변하는 게 특징입니다. 보라색. 그러면은 이 대 부분이 미끌거리면서 우리가 냄새가 안 나요.
그 대신 그 피해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균성 병에 대한 걸 잘 잡아줘야 되고요. 또 이게 고자리 파리에 대한 거 입제 가지고 잡고 이게 그 응애, 뿌리 응애입니다. 응애. 뭐 데프콘이라든가 이런 이 응애에 들은 약재 가지고서 줘야 되고요. 자, 이게 춘부병도 약간 물러지면서 바이러스 증상처럼 이게 썩게 되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예전에 바이러스라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이게 입질 썩는 게 이게 춘부병의 일종으로 세균병입니다. 세균병이 점점 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날씨가 빨라지면서 추비를 줬을 때 질소들이 한꺼번에 너무 올라갔을 때 조직이 약해지면서 바람이 흔들리면서 상처를 낳으면서 세균이 감염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줄 때는 여러 가지 물질이 골고루 이동을 하게끔 유황이 들어가야 되고 칼슘이 들어가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어떻게 보면은 마늘하고 양파 쪽에서는 칼슘 쪽을 최소한 2번 정도는, 그것도 흡수력이 좋은 걸로 골라가지고서 주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칼슘 종류가 되게 많아요. 많은 상태에서 대충 듣는 걸로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항상 좋으면서도 가격이 적당한 것을 골라서 이때 칼슘을 잘 주는 게 장애를 줄이는 거고요. 이거는 녹병입니다. 이거는 4월 말에서 5월 달에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비가 자주 오면은 순간적으로 녹이 쓰는 것처럼 녹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녹병에 대한 것도 모두싹이 잘 방제를 잘 합니다. 그리고 요 이상 증상, 요게 밑에가 미끈거리죠? 자, 월동 장애고요. 이게 월동, 요때 월동 후에 추비를 주기 직전에 모두싹하고서 우리가 뿌리 밝은제 1차 주고, 뿌리 밝은제 주면은 뿌리가 더 잔뿌리가 뻗으면서 여러 가지 물질이 골고루 올라와요. 근데 뿌리를 안 뻗은 상태에서 굵은 뿌리만 몇 개 있는 상태에서 NK를 주던가 요소 위주로 주게 되면은 요소만 녹아서 쫙 올라갈 때 장애가 다 생기는 것입니다. 그걸 막아주고, 이 지제부 물르는 거, 이 흑색 썩은하고 이 여러 가지가 세균하고 동시에 되기 때문에 모두싹하고 이 은나노클린은 세균을 위주로 잡는 거예요. 곰팡이도 잡는데 세균을 위주로 잡아요. 그러고서 아래 이렇게 칼슘하고 혼용살포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때 추비를 주는 것이죠. 이때 요소만 주는 사람이 있고, 다음에 이 NK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요소가 쭉 빠지니까 일단 빠지게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방제는 나중에 하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최근에는 칼슘 요소가 나옵니다. 요소에다 칼슘이 섞여 있어요. 칼슘이 따라 들어가 주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이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칼슘 요소를 섞는 상태에서 NK 복비, 가리도 같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걸 이게 잘 섞어가지고서 추비를 주게 되면은 더 A급이 더 됩니다. 예. 칼슘이 따라가 들어가야 돼요. 옆 신장기 때 종합살균제 모두싹하고 은나노클린이 살포가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만 되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마늘 기술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요. 마늘이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그 상태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4월 25일 날에 우거집니다. 우거져요. 이 상태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우쭐아 버려요. 그럼 그거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들은 구는 안 커요. 4월 20일에서 25일 사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순간에 모두싹에다가 규산을 넣어가지고서 규산을 꼭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직이 치밀해지고 높이가 일정하게 딱 맞아져요. 마늘이 높이가 높아지면서 끝에 빼쭉해지고 가늘어지면서 꺾이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서부터 물음병도 많아지고 또 구가 비대가 안 됩니다. 그걸 잡는 방법은 규산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좀 더 전문적으로 비대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는 도장 억제제를 다음에 뿌리는 겁니다. 규산은 조직 강화제라고 보시면 돼요. 도장 억제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브리오를 많이 썼습니다. 브리오, 다음에 키자바, 순자바, 도장의 브레이크, 골드겐, 이런 게 질소 넣고, 근데 그 중에서 아마 우리가 이 인산 성분이 더 많은 쪽을 아마 추천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딱 멈춰요. 그 인산이 높은 걸 딱 주게 되면 멈추고 그 다음부터는 밑으로 신경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거진 상태에서 구근 비대제, 뭐 우리가 비대제 알절커라든가 뭐 이런 걸 한번 주면 되겠다 해서 그때 주게 되면은 더 웃자라면서 구 비대가 덜 됩니다. 덜 돼요. 확실하게. 왜 그러냐? 거기에는 우리가 아미노산이 한 10% 정도가 들어있어요.
원래 영양생장을 할 때 뭔가 지상부도 좀 커 보이게 하는 것이 더 좋다 보니까 아미노산을 넣다 보니까 우짜라는 것을 생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확실히 해놓은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얘들 구가 아주 잘 큽니다. 근데 그게 작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주게 되면은 더 우짜라면서 지상부는 무성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캘 게 별로 없게 되는 게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열흘 정도 더 땡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는 모두싹을 주게 되면 생육이 되게 좋아집니다. 좋아져서 더 빨리 우거질 수가 있어요. 우거진 상태에서 규산을 치는 시점 타이밍을 우리가 잘 정해서 규산서부터 조직을 강화시키고 다음에 도장 억제제 준 다음에 구근 비대제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구가 있잖아요. 야 진짜 잘 큰다. 느낌이 좋을 때 쭉쭉 큰다는 느낌이 좋을 때 그 순간에 바로 꼭 칼슘이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장성이 좋아집니다. 양파도 그렇고 마늘도 그렇고 있잖아요. 끝에까지 비대제 위주로 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포가 커진 상태에서 얘 물컹거리게 되면은 나중에 저장성이 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은 언제냐면은 마늘도 양파도 쭉쭉 크는 느낌이 딱 들 때 그때 주던가 아니면은 수확하기 직전에 마지막에 딱 주는 작업을 해서 저장성을 높이는 그 작업을 하시게 되어 좋습니다. 문제 증상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있죠. 입 마른 병을 최대한 오래 막아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자, 도장 억제, 코시 여러 가지가 있고 왕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수확, 건조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뭐 양파에 대한 건 있지만 거의 뭐 똑같습니다. 이 마늘하고. 다만 양파는 일찍서부터 물을 주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녹균병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 월동 전에 2번 정도는 방제를 해야 되고요. 그러고서 뿌리가 생각보다 늦게 나오기 때문에 뿌리 밝은제를 한 번 처음에 주고 2번째 줘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비료 추비 성분이 다 틀립니다. 맞춤 비료보다는 우리가 양파 이런 추비 전용 비료를 골라내 가지고 잘 주는 게 좋고요. 막판까지 칼슘을 좀 주는 게 좋고요. 이게 녹균병 증상이고 우리가 뿌리 발생을 해서 새뿌리라든가 를 줘야 됩니다. 이 뿌리가 근권이 없으면은 확실히 질소질만 흡수를 해버려요. 굵은 뿌리는. 그러면은 나중에 녹균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월동전에 잔뿌리를 뻗게 만드는 거고요. 만약에 좀 늦게 심어서 양파, 마늘이 늦게 심어서 뿌리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용성인비를 좀 월동전에 살짝만 뿌려주면은 뿌리가 또 잘 뻗습니다. 인산이 뿌리를 더 뻗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3월달 지금 생이고요. 속립 출현을 하는 것이고, 이게 엽신장기 이때 모습이고요. 구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코시 규산을 한번 주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억제를 시킨 다음에 그 왕건을 주면서 하는 거고요. 자, 무름 증산할 때는 이 칼슘제를 우리가 은나노크린하고 섞어서 주게 되면은 이렇게 좋은 양파를 수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수확까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거는 우리 사장님하고 제가 자료나 그런 것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요. 우리가 인터넷에 한국농수산TV나 모두싹을 치면은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뭐 허거 인터뷰 자료, 지금 뭐 쓰고 생육이 좋아지는 거 이런 것도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구독 누르시고 종소리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새로운 소식이 들을 때마다 항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 농수산TV, 한국농수산TV 친구나 모두싹 치세요. 치시고 보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Here we go.